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주 크게 광을 팔았어. 아, 깜짝 놀랐네요. 아니, 어떻게 김진동 판사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요런 거를 가리켜서. 예. 소 뒷걸음질이라고 하죠. 그래요? 저는 이제 한 번 뒷걸음질 치다가 밟았기 때문에, 김용민 브리핑을 적당한 시점에서 이제 하차할까 합니다. 야, 지금 네가 나가서 어디서 받아주겠니?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 아주 부담스러워요. 다음에 소설 쓸 때는, 요걸로 또 괜한 기대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순전히 뒷걸음질이었으니까. 너무 큰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라. 이렇게 겸손한 포지션을 한번 취해봅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도 아마 2심 가까이 됐을 때 아마 게시판에 글이 폭주할 겁니다. 김프로, 이번에도 맞춰보아라. 예. 그래요. 정말 아주 저도 놀랐는데, 5년형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김프로 이름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아주 대단한 예지력을 과시했는데, 자, 근데 5년형,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곱씹어 보면. 일단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미디어오늘에서 여론조사를 급하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한 43% 정도가 좀 가볍다. 이렇게 했는데, 세대별로 굉장히 뚜렷하게 좀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좀 너무 가볍다라고 한 게 20대가 한 53%, 30대가 59%, 40대는 무려 63%나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재밌는 게 5, 60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건 세게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예. 50대가 39%, 60대가 48%가 무겁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대별로 굉장히 간극이 좀 큰 것 같고, 근데 40대 정도면 이제 각 기업에서 굉장히 활발히 또 활동도 하고 관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60%가 넘게 너무 가볍다고 여기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40대이기 때문에 법원이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을 고민해서 준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2심에서는 부디 제대로 된 판결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따지고 보니까 이번 판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흡하다라고 판단한 세대가 40대가 가장 많았다. 실제로 1970년대생들이 가장 진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층이 가장 적은 세대로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재용 그 정부 갖고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4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법 쪽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의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언론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평을 좀 들어보면, 예.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전부 다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하지만 양형은 아쉽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 아닌가 싶은데, 유죄가 인정된 것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법대로 안 나오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그래도 법대로 원칙대로 판결이 나왔으니까 다행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지난 10년 동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법대로 하면 이 정도의 정황 증거나 여러 가지를 놓고 유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걱정해야 했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강조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양형이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모두가 느끼시기에 그렇지, 양형이 너무 가볍지, 이 정도 가지고 5년이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기는 하겠지만,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왜 5년형이 낮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조금 복잡하잖아요. 5년 금방 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제 혹시 설명하실 때 왜 그러면 5년형이 아쉬운 거냐,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에 대해서 한 2-3가지로 좀 간단히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2009년 정도까지 재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모법칙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닐 정도로 재벌만 와서 뭐 횡령, 배임 이런 걸로 수사를 받으면 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뭐 몇십억씩 이렇게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좀 시끄럽게 일어서 그러면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걸 좀 만들자. 그래서 이게 법은 아니라서 판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아니지만 판사한테 이렇게 양형에 참고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매년 내용을 갱신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장 무겁게 이제 적용된 혐의는 횡령이에요, 사실. 법원에서 이번에 인정한 금액만 보더라도 한 8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0억 정도를 횡령한 사람의 경우에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 이하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양형 기준상 80억 원 정도 되면 몇 년인가를 보니까 징역 4년부터 7년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4년을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5년이라서 절대로 낮은 형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일부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요게 조금 난센스인 게 첫 번째로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면 되냐면 가중 요소를 그러면 따져봤느냐. 양형 기준상 요런 경우에는 좀 가중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양형 기준에.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피해자가 대량으로 생긴 경우나 아니면 자기한테 지위를 받는, 쉽게 얘기하면 김프로 같은 사람이죠. 김용민에게 지위를 받는. 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라고 이제 어렵게는 얘기를 하는데 예. 자기 지위를 받는 사람한테 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해라고 시킨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밑에 뭐 최지성 사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장충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한테 뭘 시킨 경우 혹은 지배권을 강화하거나 기업 내에서 뭔가 지위 보존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이건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이재용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또 범행 후에 증거를 은폐했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 또 기업 범죄의 경우에서 횡령범인 경우 남의 회사 돈을 갖다가 쓴 거니까 이런 경우는 가중해서 형을 주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몇 년을 하고 있냐면 그냥 80억 같으면 4년에서 7년이지만 이런 경우는 5년에서 8년형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에서 8년형인데 5년을 준 거니까 가중 요소를 따져보면 제일 약한 형을 준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추가 범행들을 따졌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용의 경우에는 지금 횡령뿐만이 아니고 뇌물 공여도 있고 재산 국외 도피도 있고 뭐 위증도 있고 뭐 혐의가 모두 5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5가지 모두 혐의에 대해서 아주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5가지 전부 다. 예. 하나도 무죄가 나온 거는 없단 말이에요. 뇌물액 중에서 요 금액은 무죄고 요 금액은 유죄고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혐의 5가지는 전부 다 유죄가 된 거예요. 근데 횡령의 경우만 따져도 5년에서 8년형인데 횡령뿐만 아니라 뭐 뇌물 공여도 있고 다른 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5가지나 되는 형이 모두가 다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횡령죄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형 살펴봤던 그 5년이 선고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가중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재용이 반성하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도 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반성문도 쓰고 반성문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동안 뭐 경제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강요도 받았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감형을 해주거나 내지는 제일 낮은 형을 해주는 게 이해가 될 텐데 스탠스가 어땠냐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강요를 받았다고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주장을 했다가 나중에는 몰랐고
나는 그냥 허수아비였고 밑에서 알아서 다 보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었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성도 안 하고 뉘우치는 예전에 저런 것도 없었는데 가장 낮은 형을 준 거니까 요것도 말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재판부가 명시했던 이유 중에 그게 있어요. 혼자 이익을 본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는데 그 합병을 한 것으로 특검이 보기에는 본인이 지분을 헐값에 많이 산 거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분을 많이 자기가 사들인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제 했는데 재판부는 그렇게 한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본인만 이득을 얻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삼성그룹에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냥 혼자 다 챙겨가지고 먹으려고 봤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적시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 예. 삼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럼 지금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가 보느냐?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벌어들인 주식으로만 벌어들인 게 5조가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 이거는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삼성도 이득을 보게 된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말이 어렵다. 재판부 논리대로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삼성그룹이 같이 이득을 봤기 때문에 혼자만 보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그리고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들이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상식적으로라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손해인 결정이고 그래서 실제로 손해도 봤고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넣고 있는 국민연금이 피해를 본 거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반대급부로 삼성그룹과 그래도 가장 많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봤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명확하게 있고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괜찮다. 가장 적은 형을 받게 해주는 정상 참작의 사유로 쓰였다 그러면 그 논리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소 이득을 받고 이재용도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될 수는 있는데 삼성하고 이재용이 득을 보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정말 국민들 모두가 돈이 있는 사람부터 없는 사람까지 거의 디폴트로 내고 있는 연금에서 막대한 손해를 받고 그거를 다시 피해를 변제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재판부의 말대로 이걸 정상 참작해가지고 형을 적게 주는 근거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부자연스럽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중 요소도 안 따졌고 추가 범행도 전혀 따지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피해본 거에 대해서도 전혀 검증이 없었다고 한다면 양형 기준상 정해져 있는 가장 낮은 형을 골라서 준 거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2심 재판에서 장량감경을 통해 가지고 반절로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장량감경이라는 게 뭐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판부가 재량으로 이건 형을 좀 깎아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깎아줄 수 있는 게 법이 정한 형량의 반절까지는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깎았을 때 3년 이하의 형이 나와야 집행유예를 줄 수 있어요. 3년 반 이렇게 나오면 그건 그냥 시정을 그대로 다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장량감경을 이번 판결에서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을 줬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보고 나중에 이제 뭐 피해자 면제도 되고 사회공헌적인 활동도 하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한 반절 해가지고 그러면 3년 내지는 뭐 2년 반 이렇게 주고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때려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물꼬를 좀 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아쉽기를 넘어서 일정 정도 비겁한 냄새도 좀 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여간 뭐 대놓고 봐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아예 그냥 파렴치하게 봐준 건 아니니까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근데 유독 우리 김진동 부장판사가 기업 범죄나 재벌 범죄에 있어서는 예. 큰 단위의 돈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있었던 거와 관련해서는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조금 느낌이 있긴 하는데, 물론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다 개별 사안에 있는 팩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경준 검사장 사건만 보더라도 넥슨 관련해가지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었거든요. 뇌물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2심 가서 뒤집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보더라도 조금 관대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2심 재판에 가서는 이제 재판부가 어디가 배정이 될지, 또 대법 원장이 누가 될지, 그리고 이제 진영이 어떻게 꾸려질지, 그리고 그것이 굴러가는 것을 국민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법원 내부에서 어떤 진통이나 내홍이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이제 2심 재판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예. 저는 그래도 어쨌든 대법원장 후보로 지금 지명된 분이 그래도 굉장히 법원 내부에서는 인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개혁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법원의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대법원이 이제 취하는 기조 자체가 굉장히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좀 뿌리 내려져서 2심 재판부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어지는,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좀 지지를 받고 이런 분위기가 좀 되면 훨씬 지금보다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보다는 더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6개월 정도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부 꾸려지고 어쩌고 그러면 이제 9월 중에 배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내년 3월 정도에 재판이 이제 다시 선고가 2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올 때쯤 되면 어쨌든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높아야죠, 사실. 왜냐면 예, 예. 삼성이 어떤 기업입니까? 국내 1등, 그것도 아주 월등한 1등 기업인데다가 그런 글로벌로 아주 유명한 기업이 대통령한테 뇌물을 주고 총수가 본인의 굉장히 큰 이득을 챙긴 사건이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양형 기준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 중에 가장 낮은 형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로 주는 시그널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5조 벌었다 그러면 5년 살고 5조 벌면 1년에 1조씩인데 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다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기업인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를 높이는 거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대로 판결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에는 이번 1심 재판의 양형은 턱없이 모자라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2심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긴 하지만, 네. 대법원 판단 때쯤 되면은 대법관이 대부분 다 교체가 됐겠죠?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할 텐데요. 일단 확실한 거는 대법원장은 이제 명확하게 바뀔 테니까 법원의 기조 자체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는. 물론 그게 이제 김명수 후보자가 무리 없이 대법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2심, 3심 정도 갈 정도 되면 그래도 삼성이 뭔가 뒤에서 야료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좁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무리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이번에 적중한 거 너무 기고만장하지 말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고기는 또 익을수록 사람들이 막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숙이려면 예.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사람이 맨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성지순례를 오시고 막 이런 판에? 돈을 줘서 사람이 겸손해지면은 그게 겸손한 겁니까? 아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에 대한 성과급은 지급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고민하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